조국혁신당에 비해서 좀 많이 처지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6%, 개혁신당은 3%. 어떻게 보십니까? 삼지대 얘기를 하니까 시계를 보면서 끝날 때 안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저희가 정당 지지율은 거의 3%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답답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고 이게 그 이슈 선점에서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슈 선점. 네, 워낙 거대 양당의 공천이 여론의 관심을 많이 끌어왔고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조국 혁신당이 네. 그전엔 저게 상식적으로 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를 하는 조국 대표가 지금 항소심까지 징역 2년이 선고되어 있잖아요. 네. 법정 구속만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법률시민 대법원에서 거기는 재판을 안 여니까 네. 하시라도 뭐 다음 주라도 선고기일 잡히면 그냥 이변이 없이 1, 2심 모두 유죄 선고됐던 게 확정된다 그러면 그 피선거권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입소하셔야 되는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창당을 하는데 저 정당이 먹힐까 했는데 이게 지지율은 높게 나오니까 예. 사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 틀림없죠.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근데 예.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당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당보다도 큰 거는 사실인데 메시지는 간결하고 선명한 거는 틀림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 메시지가 예. 뭘 하겠다라는 네. 건 분명해 보여요. 여전히 검찰 개혁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 이게 이제 그런 간결한 메시지가 먹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메시지는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좀 다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총선을 처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창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총선에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당원들이 모집이 됐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람이다. 이번 총선은 이준석 바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조국 바람이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막 이렇게 가고 중앙일보에서는 교차 투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에요? 길게 보면 어차피 같은 식구인데 네. 뭐 이런 식구도 생각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네. 자기 조직 논리가 존재하잖아요. 당면한 선거에서 나중에 뭐 10년 후에 내 재산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조국 신당보다는 민주당의 비례 의석이 많아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네. 윤석열 그 대통령과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는 그런 메시지로 전환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개혁 신당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상대하고 있는 이 정권이 상식적이지 않은 정권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잠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검찰 독재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금방 우리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를 보내는 걸 봐도요. 그렇다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강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현직 검찰들이 나와서 지금 조국 장관 당에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악마 못지않게 나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라든가 우리 개혁신당도 좀 이 상식적이지 않은 정권을 상대하면서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평소에 상식의 정치를 주장한 게 페인이네요. 저희가 매번 그 맞아, 얘기를 상식의 많이 정치를 했거든요.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었어. 국민의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이게 네. 패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방법론적으로 거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댓글에 김용남 위원장님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이 막 많이 달리고 있는데 조국 신당으로 가시라 이런 얘기죠.
가서 비례대표 어떠시냐 막 이런 저 얘기도 그거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조국 신당이 진보 보수냐 이런 논란이 아니라 정말 이 시기적인 한시적인 정당이잖아요. 스스로도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보수적인 인사들도 모시고 와야지만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난번 우리 촛불혁명 때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린 것도 진보만이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당시에 주역은 유승민, 김무성 같은 네.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같이 협력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많은 그 정치 특히 정당 출입 기자들이 취재할 때 이른바 이제 개혁입법연대, 탄핵연대 이게 복원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그 그걸 했어야 차원에서의 내각을 구성했어야 됐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기재부 장관의 유승민, 노동부 그 장관, 저기 뭐 심상정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있었죠. 그렇게 했었다면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정치를 만나고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연정이지 사실은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보면. 그때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고 뭐 다 지나간 거 얘기해서 뭐 하겠냐 그럼요. 싶은 생각은 좀 아니 이 들지만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진보나 민주 쪽이라고 하는 분들이 보수 전체를 혐오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 내에 있는 일부 극우 냉전 세력들을 집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우선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수 내에서 주도권을 잡는 건 뭐냐면요. 네. 이쪽 사람들이 보수 전체를 혐오하고 대립의 정치로 해서 극단으로 몰아붙이면은 극단에 몰리면 거기에서 가장 센 부위가 권력을 잡게 되거든요. 극악한 부위가 권력을 잡게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 내부의 개혁신당 안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도부가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다. 지도부 인사들이 비례대표로 좀 당선돼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긴 의원, 경기도 의원이죠. 그 지금 경기도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출마에 대해서 사전상의 안 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네. 사실은 그 너무 처음에 계획을 크게 잡았다가 지금 당 지지율이 정체되어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비례 전략을 확실하게 세웠다면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비례 후보로 갔어야겠죠. 네. 아무래도 당 대표고 그렇죠. 이 당의 파운더니까 네, 네. 원내 입성이 가능한 번호. 뭐 그게 꼭 남자 중에 가장 선순위는 아니더라도 네. 자기가 최후의 그 보루를 치면서 여기까지 당선시켜 주세요라고 호소할 수 있는 정도의 번호를 받고 네. 비례 전략을 짜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뭐 여러 차례 지역구 출마를 공언해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킬 수는 없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약속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일 무슨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어쨌든 원내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략 수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정치하다 보면 그래서 욕먹나? 저는 비례 전략이라는 대구로 게 가야 되나? 예. 비례를 누구 내느냐가 비례 전략이 아니고 네. 비례 정당 득표를 개혁신당을 국민들이 왜 찍어줘야 되는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비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신당을 창당할 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압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압받은 이준석 그리고 거기에 저항한 이준석이라는 국민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이준석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준석이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존칭 생략해서 또 젊은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화성 가 있는 게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여기도 화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네. 있어야지. 이미 이준석 출마 대표는. 선언을 했고 네. 지금 화성에 특히 동탄에 거주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공약도 몇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이제 오늘 1시에 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와서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현
벌어져 있는 상황을 놓고 전략을 다시 세우는 거는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이제 선거 전략 중에 이제 기대 게임,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고 네. 예측 게임 이렇게도 하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예측하는 게 있어요. 국민들이 논쟁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네.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표갈이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중앙정치 이슈에 재진입하셔야 된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런 특장점이 있는 정치인이고 그 많은 정치인들이 이준석 하나 정도는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훨씬 더 응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진보 진영에 있는 이준석 박지원 대표를 후보자가 위해서 아닌가 보죠? 응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한국 정치.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싸울 것 같아요. 조국 장관처럼 윤석열 뭐 끌어내리자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제가 뭐 개인 이준석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다. 네. 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동의한다면은 어떤 사람들도 다 쓸모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는 보수 정치인이고 그리고 새는 좌우의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 맞습니다. 것이고 어떤 정책 현안을 결정할 때 진보적 판단도 필요하고 보수적 판단도 필요하고 합리적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한 건지 논의해서 결정해야죠. 그러려면 이런 건강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3.15 부정선거에 빗댔습니다. 18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변호사님? 소지가 있죠. 그리고 제 기억에도 총선 앞두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사를 여러 번 한 대통령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 인천까지 해서 18번 했잖아요. 앞으로도 몇 번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 총선 앞두고 그 선심성 보따리 풀기란 말이죠. 여기 네. 가면 뭐 공항 뭐 몇 년도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군사보호 시설 아니, 근데 저는 풀겠습니다. 뭐 보수 정당인데 군사보호 지역을 막 다 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못 풀 거니까 아니 막 던지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네. 이게 실천이 가능한가의 불가능. 문제예요. 900조. 아니 돈도 돈이지만 네. 그린벨트하고 군사시설 보호 지역을 다 풀어버리면 네, 그럼 어쩌자고 어쩌자는 그거를. 그 무서워 죽겠어요. 군사시설 보호지역요 네. 수도권의 대다수가 한미연합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아, 정부에서 우리끼리 결정 못해?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야.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린벨트 문제도 있고 보수도 아니에요. 이거 군사시설 보호지역 문제라든가 그린벨트 문제는 한편으로는 또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에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무덤에서 뛰어나올 겁니다. 어디 저런 보수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지금 이 선거 억지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 참칭 세력이라니까. 보수 참칭 세력. 그러니까요. 제 보수 정치인들이 볼 때는 사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종찬 국정원장이 얼마나 안기부장이죠 그 시절에 네. 얼마나 비판하시고 반대하셨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도무지 이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또 보수 언론들도 나서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좀 선관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다 조용하죠. 뭐 요새. 네, 요새 다 조용해요. 선관위뿐만 아니라 네. 어느 국가기관도 네. 그 수사도 그렇고요. 그렇죠. 다들 너무 조용해요. 예. 음지에서 작동하는 힘에 의해서 모두의 입틀막. 입틀막 정권 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여간 끝이 좀 우울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거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D-30일이 됩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이번 선택 2024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초조한 마음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